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오늘 1월 1일인데 영상 그동안 못 찍었던 거 열심히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상담 메일이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 뭐 다 소개는 못하고 그냥 일부 만 몇 개만 잡아서 하려고 해요. 네, 그 중에 하나 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내일 모레 40, 그러니까 오늘 이제 40이네요. 나이 40인데 비전공 국비 출신 초급 개발자입니다. 라고 해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전공,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 쪽에서 졸업 후에 서비스 및 콘텐츠 기획 쪽에서 일을 했었고 중간중간 뭐 공백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36살에 유니티 국비 학원 수료했고, 유니티면 이제는 일단 C샵 게임 쪽이네요. 37살에 유니티 개발자로 취업했습니다. 총 1년 10개월 근무했고 그동안 해왔던 프로젝트는 유니티 2D 게임 개발이 중단됐고, 그리고 뭐 자체 웹 개발 서비스 PHP, 뭐 라라벨 개발 또 중단됐고, 또 윈폼 C샵, 그러니까는 유니티가 이제 C샵 스크립트로 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C샵도 개발을 했네요. 윈폼. 이거는 뭐 응접 잘 했나 봐요. 그리고 코디 뭐라 읽어? 아무튼 코드 라이터, 뭐 아무튼 PHP로 된 거를 갖다가 외부 커뮤니티 사이트 유지 보수 경영 악화로 퇴사 뭐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체 개발 웹 서비스 프론트엔드 리액트 JS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 그리고 도커 컴포즈, 와 100%까지 다 했네. 요런 거는 그 스타트업에서 좋아하는 스펙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영 악화로 퇴사. 요거 프론트 자체 웹 개발 서비스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장고 쓰고 도커 컴포즈 쓰고 했으면 아마 스타트업일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정도 스펙이면. 아무튼 저 중에 그나마 다른 것이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가 제일 자신이 있네요. 일이 별로 없는 회사여서 중간에 아예 일이 없는 기간도 꽤 있었고, 유니티 개발자로 취업했지만 맡았던 일 자체도 잡다하게 많이 맡았습니다. 퇴사 전부터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고 퇴사 후에는 재활치료를 반년 정도 받았습니다. 완치되진 않았지만 그나마 일상생활과 코딩을 조금씩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는데, 공백기도 너무 길고 나이도 많고 전 회사에서 맡았던 프로젝트는 결과물이 나온 게 없어서 포폴로 보여줄 만한 게 없네요. 구직하는데 공백기간에 재활로 쉬었던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꺼려질 것 같고요. 이제서야 포포를 준비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핑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재활 기간 동안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네요. 재활 끝나고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는데 좀 길게 보고 실업급여 받는 동안 기본기도 다시 다지고 포폴도 잘 준비해서 구직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포폴이 없어도 코딩 테스트나 입사 과제 등을 준비하며 바로 구직하는 것이 나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뭐 아픈 기간 동안 뭐 공부를 열심히 못했다라고 하는데, 아프든 안 아프든 개발자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손목이 아프다. 이거는 뭐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인 거예요. 저도 손목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마우스에 손목 받침대가 꼭 있어요. 이거 안 받치면은 손목이 아파서 마우스를 못 건드려. 그래서 가끔 저는 오른손잡이지만 왼손으로 마우스를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도 해. 왜? 밥 벌어 먹고 살려면 해야지. 어떻게 아파도. 노예잖아. 월급 노예. 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뭐 아프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자신한테 일단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참을 수 있으면 참아야지 어떻게. 참을 수 없으면은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파요. 아픈데 참을만 해. 그리고 그 아픈 시점만 지나가면 아픔을 잊어버리는 정도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통증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목을 이게 있잖아. 키보드에서 손목을 이렇게 딱 올리잖아요. 손목이 일자로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꺾이잖아요. 사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가운데 키보드 놔두고 하면 손목이 이렇게 꺾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는 거예요. 이걸 웬만하면 일자로 펴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키보드를 써야 돼? 내추럴 키보드라고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MS에서 나온 키보드가 있어요. 20년 이상 됐지만 20년이라고 할게요. 그 키보드는 가운데 갈라져가지고 이게 꺾어져 있어. 결국 막 손목이 일자로 펴지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안 가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뭐 이게 뭐 기계식이니 뭐든 하든 어쨌거나 일자로 되어 있잖아. 일자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팔이 가슴에서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 옆에 있잖아. 어깨가 넓은 사람이 있어도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팔이 어쩔 수 없이 꺾이게, 손목이 꺾이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자세를 오랫동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50분을 했으면 10분은, 적어도 10분은 쉬어줘야 된다. 저는 한 3시간 일하고 한 3, 40분 쉬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한 몇 시간을 일하고 쉴 때 한 번에 몰아서 쉬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때 동안에는 키보드 아예 손을 안 만지고 그냥 일어서 버립니다.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강의 설명 끝나면은 무조건 일어서서 도와다닙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학생들한테도 일어서라고, 앉지 말라고, 일어서라고, 쉴 땐 쉬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이게 아픈 걸 몰라. 근데 이게 누적되면은 나이 먹고 이게 통증이 몰아서 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이걸 잘 챙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어서라고, 앉아있지 말라고, 일어서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통증에 대한 얘기를 좀 길지만 좀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거잖아요. 리액트 쪽하고 장고, 도코, 컴포즈 이쪽이 자신 있으면은 이쪽으로 한번 밀어보세요. 밀어보면 이쪽이 일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SI 회사보다는 대우가 그래도 시작이 좀 높잖아. 근데 1년 10개월, 2년이 약간 안 되는데 이 정도 경력으로는 사실 뭐 신입을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찾는 데는 있을 거예요. 이거 제가 바로 앞에 찍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연봉이 3천 이상 주겠다라고 했는데 나이가 걸리지만 이거는 뭐 아무튼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이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끝으로 포트폴리오를 자신이 지금 뭐 회사에서 개발 중단, 뭐 서비스 경영 악화로 중단 뭐 했다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할 게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원칙을 따지다라고 하면 자신이 그동안 어떤 걸 했다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신입사원들은 그런 게 없는데 포트폴리오라고 만들잖아요. 이게 본인이 경험한 거를 만들어도 되는데 경험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경험한 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역량을. 그게 포트폴리오로 이제는 많이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포트폴리오도 준비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게 정말 괜찮은 게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 봤을 때 알고 있는 기술 갖고 그거를 구현을 실제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부족함을 찾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일 첨부를 하고 있어. 파일 첨부를 하는데 파일이 이상하게 깨지네. 파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저장이 안 되네. 이거를 알게 될 거야. 할 줄은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꼭 한번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신이 실제 실무에서 했던 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공부하고 경험한 걸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코딩 테스트도 같이 준비를 하면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나이를 웬만하면 이제 안 따지려고 많이 하는 분위기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눠서 하지 말고 어떤 거든 지금 되면은 빨리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40이니까. 빨리 둘 다 겸해서 하세요. 코딩 테스트,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만드는 그것도 코딩 테스트가 돼요. 그리고 코딩 테스트 준비하면서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코딩 테스트를 할 때 최적화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거든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포문을 다 돌려서 검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100% 다 될 필요가 없어. 그럼 중간에 만족이 됐으면은 중간에 브레이크 문도 넣어가면서 끊어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더 실행될 필요가 없으면 컨티뉴를 통해서 일단 패스도 하고 이런 것도 해가면서 성능을 높이는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게 됩니다. 코딩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근데 그런 습관이 든 상태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은 성능이 월등히 높은 코딩을 하게 돼요. 근데 실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이런 뭐 성능에 대한 걸 고려하지 않고 짜도 뭐 문제는 안 되죠. 잘 돌아가는 가니까.
네, 성능 면에서는 약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갖고 뭐라는 사람은 없는데 아무튼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게 누가 봐도 좋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냐 안 하냐는 이제 면접관이 그 정도 코드를 읽어내느냐 이제 그런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같이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코딩 테스트 쓸데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같이 준비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프론트 엔드 어쨌거나 지금 자바는 아예 없으니까 프론트 엔드보다는 스타트업 쪽 이런 서비스하는 회사들 이런 쪽을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2021년 새해에는 안정적인 회사 들어가서 아프지 말고 일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